미래를 알고 있다? 줄 탄핵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지?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줄 탄핵 잔혹사를 입에 올렸거든. 그러면서 다음 차례는 자기라며 대놓고 희생양 흉내를 낸 거지.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관차가 누구였어? 본인이 칼춤 출 때는 축제를 벌이더니 부메랑이 돼서 목덜미를 겨누니까 무섭다고 외신 앞에서 징징대는 거야. 권력 잡고 기고만장할 때는 남의 인생 송두리째 짓밟던 인간이 해외까지 나가서 억울한 척 약자 코스프레를 하잖아. 정당한 법치마저 정치 보복이라 우기며 외신 앞에서 나라 망신을 떠는 꼴이 진짜 추잡스럽거든. 남 탓하기 전에 지 행실부터 돌아보는 게 상식 아니야. 남을 탄핵할 땐 정의고 지가 당할 땐 보복이라는 이 비겁한 내로남불. 이재명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예언자라고 꼭 남겨줘. 이 잠실의 2030 젊은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막 참담해할 게 아니에요.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역사의 현장입니다. 진짜 민주화 세력이 등장했다니까요. 그동안 민주화 세력이 가짜라는 걸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잠실의 젊은이들이. 2030이 주축이 된 양심 세력, 좌우 프레임도 없잖아요. 거기는. 국힘도 못 깁니다. 정치인들, 정치꾼들, 시위꾼들 다 배제하고 지금 순수하게 재선거만 외치면서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히 대변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제 양심이 비추어 볼 때 이분들이 4.19, 5.18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입니다. 그 얘기 뭐냐?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가짜들이었다는 거예요. 계엄이 내란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요. 지금 잠실 민주화 혁명에 동참했어야죠.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가짜였다는 게 지금 판명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는 역사적으로 자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진짜가 등장해야 가짜가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고무돼 있어요. 역사가 또 한 걸음 나가는구나. 지금 이 잠실의 2030 을 방해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최혁진이 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날렸어.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거나 발목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놓고 협박한 거야.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길은 고작 방탄이야.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전부 적으로 돌려서 짓밟겠다는 거지. 이건 이미 방탄조끼를 입은 게 아니라 아예 방탄전차를 타고 국민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국민이 이재명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방해라고 규정하고 응징하겠다는 게 정상이야? 소름 돋는 건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정치이자 민주당의 한계야. 권력 지키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 이 오만함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최혁진의 이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기면 실수인 척하고 고의로 전산 입력을 오입력하는 게 부정선거의 실체였던 거 아닐까? 이건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조작할 수 있는 거였잖아. 같이 들어봐. 경기도에서도 전산에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들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경기도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보수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와 진보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맞붙었죠. 그런데 제9 투표소의 결과가 그대로 복사붙여됐다. 그럼 제2 투표소의 결과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 이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전산이 입력됐는데 알고 봤더니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입력하고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를 임태희 후보에게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투표소의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고 싶어도 선거 결과 볼 때마다 이건 또 승자와 패자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임의로 바꿔서 입력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저는 불신의 씨앗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니, 개표 결과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김근식, 김진이 붙었는데 네. 김근식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김근식 표를 김진에게 주고 진 김진 표를 김근식에게 줘서 맞습니다. 김근식 패배.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충격적인 게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개표 결과와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그렇죠. 급기야 그걸 눈치채고 발각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된 거라 너무 충격적인데요. 교수님 지난번 그 송파 출마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습니까? 2%입니다. 2%? 예. 2% 1%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이 충분히 바뀔 수도 다르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별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네. 누군가 의도로 가지고 투표소별로 표시나지 않게 한 2-30표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면 실수인 척하고 고의로 전산 입력을 오입력하는 게 부정선거의 실체였던 거 아닐까? 이건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조작할 수 있는 거였잖아. 같이 들어봐. 경기도에서도 전산에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수치들이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경기도 교육감 선거 한번 보세요. 보수 교육감 후보인 임태희 후보와 진보 교육감 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맞붙었죠. 그런데 제9 투표소의 결과가 그대로 복사붙여됐다. 그럼 제2 투표소의 결과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 이동 제3투표소에서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전산이 입력됐는데 알고 봤더니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를 안민석 후보에게 입력하고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를 임태희 후보에게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투표소의 승자와 패자의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고 싶어도 선거 결과 볼 때마다 이건 또 승자와 패자의 득표수를 선관위가 임의로 바꿔서 입력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저는 불신의 씨앗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니 개표 결과가 뒤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김근식, 김진이 붙었는데 네. 김근식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김근식 표를 김진에게 주고 진 김진 표를 김근식에게 줘서 맞습니다. 김근식 패배.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충격적인 게 선관위 직원이 자의적으로 개표 결과와 다른 값을 전산에 입력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구나. 그렇죠. 급기야 그걸 눈치채고 발각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확인된 거라 너무 충격적인데요. 교수님 지난번 그 송파 출마했을 때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습니까? 2%입니다. 2%? 예. 2% 1%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이 충분히 바뀔 수도 다르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별로 저렇게 하는 거니까 네. 누군가 의도로 가지고 투표소별로 표시나지 않게 한 2-30표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면 실수인 척하고 고의로 전산 입력 판을 강제로 멈추고 기록까지 말소시킨다는데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 의혹들이 합법적으로 증발하는 거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역사상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절대 권력을 휘두른 조선의 왕들도 사관이 기록하는 사초는 건드리지 못했어. 세상 어떤 독재자도 자기 재판을 자기가 지은 적은 없거든. 근데 지금 범죄자가 검사를 직접 뽑아 죄를 덮겠다? 이건 문명 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 난 이 법안이 대한민국 정의의 숨통을 끊는 짓이라고 봐.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 방패로 쓰는 건 명백한 배신이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야? 왕들도 못한 짓을 해내려는 이 상황.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연하게 벌어지는데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국가는 선관위는 법을 개정을 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까? 3,000명 중에 1,200명의 선관위 위원들이 짬짬이로 들어오고 선관위가 가족회사입니까? 선관위가 가족회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오고 아들이 들어오고 조카가 들어오고 3,000명 중에서 1,200명이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가족회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0명의 선관위 직원 중에서 1,200명이 불법으로 들어온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디에도 취업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 감아주면은 이 나라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목포에서, 대구에서, 준주에서, 대전에서 왜 올라왔습니까? 법을 모르는 국민들도 이런 사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이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차량 500여 대가 서울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들 믿으라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이런 국가기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 불법 부정으로 채용된 선관위 직원들의 형태를 우리가 보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야 됩니다.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투표 용지를 보관한 상자 당연히 보관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제가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뭐 요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제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다 공직선거법 186조 찾아보시고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서류나 상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런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선관위는 우리 폐기했다. 왜냐? 법적으로 이거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판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없었다는 건데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조금 전에 선관위에다가 다시 질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보관 상자 폐기한 거 맞냐? 사실 확인을 다시 요구했어요. 법원도 증거 확보에 실패한 이 상자를 전시 측이 어떻게 확보했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데 선관위에다가 익명의 제보자가 줬다는 게 전한계 씨의 주장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증거 보전 명령,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이미 폐기된 게 맞다라고 재차 주장을 하면서 전한계 씨가 확보한 것과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전한길 씨의 주장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니까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진위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 좋은데 선관위가 저런 그 투표함 상자, 투표용지 보관 상자 보관 의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관 의무 없다고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공직선거법 186조 좀 찾아보세요 제발 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법관님 제발 공직선거법 186조 좀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찾아봤거든요. 186조. 186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관위는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그리고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 공직선거법 18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뭐 투표용지 보관상자 이런 것들은 아예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그냥 파기하거나 그렇게 폐기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 관행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위법한 관행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가 찾아보니까요. 반드시 보관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녀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 투표 용지를 보관한 상자 당연히 보관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제가 뭐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뭐 요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제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다 공직선거법 186조 찾아보시고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에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서류나 상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런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동네 사람들 저기 완장 차고 튄 노판 서놈 꼬라지 좀 보소. 투표용지 없다고 선거판을 아수란 한 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소 하고 사퇴장을 던졌구나. 근데 알고 보니 이놈이 이미 지난 3월에 임기가 다 끝나 어차피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할 유령 판서놈이 마치 제 벼슬 자리 던져 책임지는 척 백성들을 기만했단 말이냐. 종이 없어 발길 돌린 백성들의 헌법적 기본권은 대관절 어디 관청에 가서 찾아와야 한단 말이냐. 예끼 이 빌어먹을 관송 역졸 놈들아. 노판서야 노판서야 임기 끝난 유령 판서야. 취임하고 사과만 무려 4번째 소쿠리 투표 꾸벅. 자녀 특혜 채용 37명 꾸벅. 투표지 반토막 50곳 4번째 꾸벅. 터졌다 하면 대가리 숙여 사과조로 때우고 자리 보전하더니 결국 이번엔 백성 주권을 반반 셈법으로 도축했네. 아이고 모가지 끊어지겠다 이놈아.
표지를 50%만 찍어내어 전국 50곳 투표소가 동나고 22곳은 아예 문을 닫으니 천하의 어떤 관청 놈들이 역전 몇 푼 아끼자고 백성의 최고 기본권을 도살한단 말이냐. 어이구 이게 나라냐. 조정의 주상전하는 똑똑히 들으소. 임기 끝난 놈의 가짜 사퇴쇼를 방관한다면 이 나라 법도가 서겠소. 포도청 욕조래 암행어사 앞에까지 총동원하여 백성의 빼앗긴 참정권을 당장 되찾아내란 말이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벼슬 자리 던지고 튄 사냥개 놈들아. 제발로 무덤 팠으니 이제는 백성이 심판한다. 무능하고 오만한 완장쟁이 놈들 싹 다 갈아엎고 빼앗긴 참정권 기필코 되찾아내야 이 마당이 살리로세. 만백성이여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손에 쥐십시다.